기류가 좀 묘하게 변했습니다.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군 검찰 쪽에서 박찬주 대장을 처벌하려면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이 갑질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공모가 좀 인정이 돼야 된다, 법적으로.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갑질의 대다수가 박찬주 대장이 한 것보다는 부인이 한 것이라 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김재 변호사님, 네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일단은 뭐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제 생각에는요,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. 예. 예,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런 혐의들을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압수수색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박 전 사령관 그 집무실, 그다음에 아들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집, 그다음에 부부가 거주하는 충남 계룡시집 등 5곳을 총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예. 뭐 휴대전화 같은 것도 이제 찾아서 보고 수첩이나 뭐 공관 비품, 집무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서류 등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분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너무 늦게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공관병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갑질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가 집안에 남아있기라고 보기는 약간 사실 좀 무리가 좀 있긴 하거든요.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너무 좀 혐의가 약한 것이 아닌가. 일단 박찬주 대장은 그 공관병에 골프공 같은 거를 줍게 한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했지만 그 아내분 그 신고 자체는 이제 주로 가장 큰 갑질은 아내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도 되어 있고 실제로 박찬주 대장은 그 아내분이 그런 갑질을 할 때 옆에 같이 있었다거나 혹은 뭐 함께 공모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는 것까지 입증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지 여론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 해서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 많은 것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아마 구속영장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식 교수님, 예. 그랬다는 거예요.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박찬주 대장이 부인에게 집에 돌아가서 호통을 쳤다. 예. 그리고 나서 부인과 한 달 동안 따로 살았다. 그러니까 지금 박찬주 대장이 그 수많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 원흉처럼 지금 이야기 됐습니다만 막상 보니까 이 박 대장은 나름대로 그 부인의 갑질을 좀 막으려고 했던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엊그제 군 검찰에 나와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직권남용이라든지 가혹행위에 대한 어떤 그 혐의로 처벌할 만한 근거가 별로 찾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뒤늦은 이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. 문제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지금 전 군대 내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문화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혹독하게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공관병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나 갑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뭐 혐의가 있고 죄가 있어야 처벌할 거 아닙니까? 보니까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. 물론 지금 이 15시간 정도의 수사 속에서 자기가 어떤 공관병에게 골프공 주워오게 한 거라든지 아니면 부를 수 있는 호출 신호를 준 거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은 시인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대부분 부인의 것이었지 박찬주 대장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부인은 참고인이고 민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고요. 지금 박찬주 대장은 사실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 크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한민구 장관 경고를 받고 한 달 동안 떨어뜨리게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도 공관병들에 대해서 가혹행위 하지 않도록 굉장히 크게 호통을 쳤다는 게 지금 나타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공관병이나 기타 사병들에 대해서 장군들의 갑질들을 막아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과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 박찬주 대장에 대한 정확한 잘못에 대한 정확한 처벌에 대한 그 균형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떻게 그 처리가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김병현 박사님, 박찬주 대장이 사모님에게 부인에게 호통을 막 쳐도 별로 약발이 없었다.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확히 분리를 시켰을 수도 있는 거죠. 사실상 부인이 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이러한 갑질 행위를 박찬주 대장이 몰랐다라고 끊임없이 진술하게 되면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박찬주 대장이 아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박찬주 대장이 전역까지 미루면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있는 연금에 대해서 그 연금이 경감조치되게 되는 게 가장 뼈아픈 건데 그런 일이 없게 그냥
벌금 정도로 끝나게 되면은 아주 그냥 무난하게 끝나는 거거든요. 근데 세간에서 이제 보는 의혹 중에 하나가 이게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빨리 전역 조치를 시키고 민간 검찰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서 군 검찰에서 전역을 연기시키고 수사를 했는데 별 일이 없다라고 끝나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간에서는 겉봐라 이 감싸주기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마 군 검찰이 가장 고심 깊은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. 어쨌거나 뭐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이 없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군이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아니, 궁금한 건 지금 분위기 다 설명해 주셨는데 부침개를 공감병 얼굴에 던진 건 박 대장이 아니라 부인이 던진 거다. 근데 내 아내가 공감병에 부침개를 던진 사실을 남편인 박 대장이 몰랐을까? 김광수 부장님? 사모님이 혹시 뭐 그래서 모르십니까? 부침개 던진 거는 그 본인 박 대장 부인은 아마 부인한다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저 뜨거운 떡국을 이렇게 붙어 있다고 떡국을 떼라고 한 건 사실이라고 아마 떡국도 있었어요. 예, 예. 떡국을 떼라고 한 건 사실인 건데 그거 진짜 그 위험한 겁니다. 그거 인권 침해가 심각한 거죠. 떡국은 위험하다. 네.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박 대장하고 박 대장 부인을 분리하는 시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침개도 뜨거워요, 근데. 예, 그렇죠. 예. 부침개도 사실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예,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만 서로 이제 요즘 단계에서 또 공모하고 있는 것도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. 왜냐하면 현재는 그러니까 부인이 많은 그 인권 침해 행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갑질을 많이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남편이 그거를 전혀 막지 못했다는 건 남편의 굉장히 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. 사령관으로서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인이 잘못했더라도 남편이 굉장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비록 그걸 호통치고 한 달간 따로 살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마 두 사람이 아마 의논을 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박 대장이 처벌을 받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아까 말했지만 연금 같은 거에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인이 제가 책임지는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박찬주 대장과 군 검찰 쪽의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.